3회 아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정면!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기 위해서 집행부들은 또 사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실 분들 또 전화 돌려서 참석 여부 알아봐야 되고 장소 섭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장소 섭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형규 교장선생 계시는데 원예고등학교 우리 교장선생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장이라고 해서 요새는 뭐 무조건 막 빌리주나 이것도 잘 안 되고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힘듦이 있는데 오늘 또 새로 구축한 강의실입니다. 여기 강당인데 오늘 여기서 아주 좋은 시설에서 오늘 하게 돼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국민 향후의 초대회장이신 김종원 여사님 오늘 연사 받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다음 사회 때 내가 하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한번 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또 우리 향후들과 함께 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한번 누군가 얘기한다는 뭐 사실 소중한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저한테 또 우리 집행부도 얘기하시면은 또 이런 제4회, 제5회, 제6회 항상 연상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이 편한 우리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아침 또 일찍이 모인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나면 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또 소주도 한잔 같이 하시면서 또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원 우리 그 가국민 향후의 초대회장님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학교 교편생활 하시면서도 옛날에 말로 보이스카우트 이제 지금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 그쪽 활동을 또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깊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스카우트 연맹 부산연맹 연맹장님을 역임하시고 부산전자공고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시고 초대 제부산 거창군 항우의 가국맨 항우의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김종원 회장님께서는 대통령 국장을 비롯하여 공조 건전부장을 수행하셨습니다. 김종원 회장님께서는 고향의 거창을 떠나 부산에 정착하시면서 깨끗한 인생 이야기와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진솔하게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 앞에서 이래 정말 잘 들었고 우리 백 회장님께서 몇 차례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좀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설 그런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워낙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녹기를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 먼저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유인물을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고향의 복 우리 녹길 걸으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전에는 전부 우리 그 창이라고 하는 정말 골짜기죠. 거기서 태어나시고 또 국민학교 다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기 전에 밑에 노래가 잘 안 부르셨던 노래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수처 하는 거니까 우리 못 푸는 기분으로 같이 한번 제가 그냥 노래를 못 부릅니다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그댈 못 잊어가면 날마다 생각할 거야. 전부 이 살아온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슴 속에 묻어놓고 지내는 것이 좋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여덟 소재기였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가족 국민학교 교편을 잡고 있고요. 제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가사 일을 하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살 때 여기 제 동생도 와 있습니다만 제 동생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서 돌아가시거나 병이 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미국 그 당시 6.25 때니까 미국 폐간병이 우리 동네에서 해인사 가는 길을 물으니까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모시고 왜 그래서 아버지가 해인사를 거쳐서 대구로 가는 길을 안내를 했는데 그 당시 낮에는 그다음 6.25 때 거창이 당한 거였습니다. 낮에는 미군들이 또 밤에는 인민군들이 지배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자기들한테 안 데리고 왔다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총살을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후유증으로 병을 얻으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바람에 할아버지께서는 화병이 나시니까 부산으로 내려오셨고 저희들은 우리 숙부님 밑에서 제 사촌들과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제 동생도 거창 중학교 그때는 유학이지 차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하니까
그 길을 걸어서 자취 보따리 들고 그 장로에 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4.19가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학교에서 시험을 전혀 못 쳤습니다. 근데 여름 방학이 되어 방학을 했는데 개학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무 지나고 학교 가니까 시험을 한번 쳤더라고요. 저는 시험을 못 쳤죠. 그하고 또 계속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시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생긴 일에 올방점, 전과목 올방점 제일 꼴등. 그래서 그 당시에 우열반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반에서 영어 웅변을 하듯 연습을 하고 영어 웅변을 하고 이랬던 데인데 올 영점 받아서 제일 공부 못하는 4반으로 돼가 평균 영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못하게 되어진 거지. 그때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싸움박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고 그 당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농고 농가를 갔습니다. 농가. 그래서 저도 거기 지원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저희 자취방에 그 옆에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려다가 내 동생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우물물을 먹었는데 그게 아마 장티푸스균이 있었던가 봐요. 옛날 시골에서 날수만 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걸려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죽었던 이야기를 한번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죽었을 때 제 기억에 이게 애장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1학년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숙부님이 저를 짊어지고 산에 묻으러 가려고 쥐고 일어섰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짐이 흔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놓아서 다시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뛰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팽개쳤는데 그래서 다시 방에 눕혀가지고 온몸을 하루 종일 주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깨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가 그때 가을철이었는데 이제 꽃감을 이제 깎아서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먹고 싶은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가가지고 그 꽃감 한 개를 뜯어서 내 나름대로는 아주 좀 부드럽게 주물러서 물만 먹으면 되겠다 하고 조금 먹었는데 그게 바로 또 기절을 했죠. 그거 먹고 그래서 두 번째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짊어지다가 다시 깨어났으니까 이제는 방에다가 눕혀놓고 계속 깨어나기를 비는 거죠. 그동안에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미군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이라고 하는 말도 난생 처음 들어봤고 그걸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을 얻어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깨어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그런 건 아닐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연찮게 다시 또 회복기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 막 열이 나면서 또 졸도를 해버려요. 그때는 머리가 휘고 수염이 이렇게 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보고 너 정훈아 너 살고 싶나?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마당에 나가서 동서남북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절을 해라. 그러면은 살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제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깨어나면서 정화수 그 말만 계속 되풀이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당에 갖다 놓고 제가 그 마당에 그것도 못하면서 부축받아서 마당에 나가가지고 동서남북에 절을 하고 그로부터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한겨우니까 결석일수가 많아가지고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1학년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장실에 가서 꿀에 앉아서 빌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2학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진급시켜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을 비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나하고 각서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에 윗분들하고 약속을 한 게 그때가 아마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등 안에 들 수 있느냐 각서를 써라. 그래서 10등 안에 들겠다고 각서를 씁니다. 우선 약 5개월 정도 학교에 못 나갔는데 그 못 배운 내용을 제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말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 동생은 나 공부시킬 거라고 형님 공부해. 내가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시험 칠 때마다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름 방학 때 집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한 짐 지고 내려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쉼터에서 놀고 이러지만 나는 그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이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길이 뭐냐 혼자 생각을 하는 하여튼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거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3학년 올라오면서 담임선생님 뵙겠어요. 선생님 대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 아이가 너 돌았나? 예? 대학은 아무나 가는 줄 아나?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막 그거는 그렇지만 나로 일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삼위일체 오력일체 그 영어 책을 내놓고 공부를 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해서 시험을 대학에 그것도 이학 가는 것까지는 서울 가서 할게라고 서울의 모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격자가 라디오 방송으로 수험표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 시험 치고 집에서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점수를 내보니까 거의 360점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카트라인이 310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내 번호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내 점수를 보고 싶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학교 간 것 같은데 떨어졌다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루 종일 그 굴에 앉아가지고 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후 5시,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빌었는데 오후 5시쯤 되니까 성적을 보여주는데 영어가 60점 이상 합격이었는데 제가 영어 시험이 59.6을 받았다. 그러니까 총점은 463점을 받았는데 합격권의 수가 한참 위인데 영어 점수가 카드라인 미달이 되놓으니까 불합격돼. 그래서 1년 동안 정말로 부산에서 별 짓거리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만 엄청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도 못 가고 부끄러워서 못 가고 또 선생님들 뵙기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 졸업식에 안 갔습니다. 그날 제가 제 손으로 엿을 빚어가지고 엿을 경남여고 앞에서 엿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졸업식 마치고 나오면서 꽃다발 받는 거 졸업식 한다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오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엿 한 가락도 못 팔고 거기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기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같이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려면 어차피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법과를 가겠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법과 원서를 했는 아니 경쟁이 8대1이에요. 그 8대1이라고 하는 걸 본 나서 시험지에 답을 쓰려고 볼펜을 잡았는데 손이 딸딸딸 떨리는 게야. 정말로 이게 또 떨리면 나는 영원히 대학이라는 건 못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과에 합격을 했는데 성적도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장학금은 못 받고 반편 장학금을 받으면서 처음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여튼 법과를 왔으니까 사법고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때는 사법고시가 라고 안 했죠. 고등고시. 그래서 1차 시험이 보통 고시라 해가지고 1차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고등고시라고 이야기했는데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1차 시험을 쳤는데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6과목인가 이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뭔가 2학년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 고등고시를 치라고 하는데, 그해 고등고시 원서를 내가지고 쳐보니까 60점 이상 합격인데 59.3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 재수하면 0.1이 올라간다. 그럼 60점까지 올라가려면 7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 한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 ROTC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 인재 하나 생겼다고 키우려고 했더니만 무슨 ROTC 가느냐고 원서를 학과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감날까지 학과장 앞에서 굴에 앉아서 빌고 맨날 며칠을 사정을 해가지고 원서 마감날 오후 4시에 내가 전파에 가면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ROTC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을 공부하면서 하니까 내 동생은 형체는 그래 공부할 것 같으면 나는 절대로 대학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 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동생하고 저하고 하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동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생 와 계시잖아요. 인사 한번 하고 시작. 한번 같이 인사 한번. 예, 모르는 분이 많으시니까 밖에 나가셔서 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동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4학년 올라가면서 뭐 대학 나왔다는데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싶어서 교사 2급 전교사 되는 걸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24학점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 성적 외, 학교 공부 외에 별도로 24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뭐 다른 친구들 어디 놀러 가는데 어디 놀러 갈 공부도 할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중등학교 2급 전교사 자격을 받았고 군대 가서 소대장 생활을 하는데 전방에서 정말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추웠는지 모릅니다. 겨울만 되면 눈도 엄청 좋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잘 봐주어가지고 무난하게 소대장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소대원들이 글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소대에 보통 40명인데 그 당시에 38명이 있었는데 무학자가 28명. 무학자가. 그런데는 소대장 하는 일이 저녁만 되면 맨날 편지 읽어줘야 돼요. 편지 오면 편지 읽어줘야 돼요. 답장 쓴다고 집에 편지한다고 그러면 지는 옆에서 부르고 나는 말을 만들어 다니면서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 친구 윤인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가 면제가 돼가지고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이런데 학생들한테 이모품 좀 받아서 좀 보내줄 수 없느냐. 그러더니만 필요한 거는 연필, 공책,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그때만은 이 친구가 수업하면서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탁이 물건이 요즘 같은 택배에 옛날에 수고 붙여왔는데 그놈을 가지고 28명을 데리고 앉아서 기억 미역부터 쓰기 시작하고 연희야 이리와 뭐 철수야 나하고 놀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저녁만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데리고 앉아서 그걸 가르치면서 네 손으로 편지를 쓸 수 있으면 무조건 휴가를 보내줄게. 그 당시에는 휴가 가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쳤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늦게 군대 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 소대장 할 때 26 이런 나이인데 30 넘는 친구들이 30명 정도 돼요. 이 소대. 그 중에서 걸 모르는 애들이 28명이니까 그 아이들을 낮에 훈련시키고 저녁에는 걸 가르치고 3개월이 지나니까 한 명이 지 손으로 맞춤법은 틀려도 편지를 쓸 수 있더라고. 그래서 대대장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해서 휴가증을 받아와. 그래가지고 휴가를 보내주고 그것이 보아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열심히 뭐다 하든지 휴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글을 가르치고 휴가를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대장이나 연대장한테 보고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장교 공부를 하라는 거야. 무조건 너는 군대 먹기다. 그러니까 장교 공부해라. 안 한다. 해라. 안 한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한테 찍혀버린 거죠. 나는 소대장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 마침 사중대장이 비었는데 중대무감이 그럼 중대 왜 뭐 하겠습니까? 뭐 그거 할 일 없어요. 편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보감을 또 하니까 아니 중대장이 막 사고로 자리가 비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보고 또 중대장 직무대리 하라고. 그래서 육군 중위 달고 중대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제가 제대를 해가지고 오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술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래 술집에 들어가면 한 박스를 들고 들어가서 그게 바닥이 나야 나올 정도로 먹었으니까 막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술이 얼마나 진든지 다리에서 물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차가 다니는 그 넓은 길인데도 한잔 채워놓으니까 막 길이 엄청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도 거치면서 제대를 하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제대했습니다 하고 저를 드리고 그 길로 바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당시 술중동 살았습니다. 술중동 살았는데 그 옆에 제일 가까운 게 침대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임창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죠. 그 침대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옆에 보험병원에 갔습니다. 보험병원에 가니까 또 똑같은 검사를 하고 또 고개를 흔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찾아간 게 저쪽에 송도에 예, 거기가 뭐 일을 잘못하고 그 당시 소문이라 거도 가니까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보험병원에 와서 나를 담당했던 의사 보고 도대체 왜 고개만 흔들지 말고 솔직하게 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내가 살 확률이 몇 프로냐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니 나를 가만히 보더만 살 확률 40% 이야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도 못 드리잖아요. 우리 그 장향후에는 할아버지가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가북 향후회를 제 기억으로 갔습니다. 향후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29명이 매달 이 개 모양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향후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 향후에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심으러 가는 거예요. 그 대학 다닐 때 그 장향후에 그 당시 주로 여기 왔습니다. 동네 중학교. 그 다음에 했던 게 해양대학교. 이쪽에 가서 도시락 나눠주고 하는 심부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양만 죽을까? 고향에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너는 장손인데 고향을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경남에 원서는 가라. 부산에 원서 없는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경남에 시험 치려니까 1지망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데 1, 2, 3지망을 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지망을 쓰는 난에다가 한자로 가지고 하처불고 이래 적었습니다. 뭐 어디 가든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뭐 하처불고 이래. 그래갖고 원서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뭐 다행히 합격이 되더라고요. 발령이 나는데 내 혼자만 고등학교 발령이 나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그때 합격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발령이 나고 그래서 남해 제가 처음 갔더랬습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거창 가야 되겠다 하고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만 마구 가라. 마고도 싫다. 안 간다. 그렇다 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향 가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도 그때만 이쁘더라고 언론을 해보겠다 하더만 제 목요일 그 장동고에다가 또 발령을 해주더라. 그래서 그 장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 장에서 생활하니까 선배님들이 교장 선생님이고 전부 뭐 부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생활지도부에 넣어가지고
학생들 잘못하면 전부 나한테 델다 주면서 몽둥이 하나 하고 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말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악질 선생이 돼버린 거죠. 맨날 두들 패는 선생님. 그래서 그때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나만 보면 지금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농고로 바꾸겠다 하고 동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앞으로 쉽게는 안 됩니다. 인문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야기했던 게 차라리 거창 제1고등 이미 거창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창 제1고등학교나 아니면은 아린고등학교로 이름을 지어서 인문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선배님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저보고 난리가 났어요. 너는 이 새끼야 어느 학교 졸업했어? 거창 농고 졸업했습니다. 그런 놈이 뭐 인문계 만들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인문계 만들어. 그래갖고 싸움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러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해서 내려온 게 김해 건설공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건설공고에서 있을 때 우리 이 선민 씨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래요. 거기서 6년 있다가 기장고등학교가 있다가 기장고등학교가 부산으로 편입된 기장군이 부산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뒤에 학교 전자공을 제가 교감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교감 연수는 부산 상고 있으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부산 상고가 정말로 농땡이 학교였어요. 하루에 40명 정도 45명 되는 학생들이 오후 되면 10명도 안 남습니다. 다 도망가고. 정말로 문제야. 근데 12학급이었는데 그 당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씩 학교에 올라오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 학교 인문계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상고가 개성학교 출신이니까 개성고등학교로 하더니 인문계로 바꿔야 됩니다. 동문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동문회 측하고 저하고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교무부장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름 방학까지 하고 교감 연수 받고는 동문회하고 갈등 때문에 당신들 후배들 교무시켜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주년 행사까지는 전부 마쳤거든요. 그래 해줘놓고는 제가 그만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접수를 못 받아가지고 교감 발령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니까 가던 사람 점수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감을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이 교감 연수 동기들이 교장으로 발령날 때 나는 교감으로 발령나. 그 교감 나가니까 저는 정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도 물어보고 교감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향회 회장이 명단위 향회를 만들자. 신용대 회장이 와서 아니요 가부 먼저 만들어야죠. 이 사람은 무슨 뭐 가부 향회를 만들어.
난 누가 여기 계시는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째 한 개 가구 향후회를 만들게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몇 달이 향후회가 전부 다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처럼 우리 향후회가 정말로 번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싶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예? 결혼은 제가 농고에 가 있을 때 그 장 농고에 근무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집사람이 가족 초등학교 교편 잡고 있었는데 제 처가가 뚱합니다. 제가 농고에서 제 처남이 또 제가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참사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부산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남의 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자리들이 남아 면사무소 그 당시 계셨는데 꼭 구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식으로 결혼식하고 그 당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다시 거창 가서 구식으로 꼭 결혼식했습니다. 저는 결혼식도 두 분을 경험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저는 만났습니다. 근데 뭐좀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나도 모르게 다 나아져 버린다. 그래서부터 지금까지 술을 안 먹습니다. 완전히 뭐 술을 끊어버렸죠. 아무튼 그 학교 제가 회장님 그 스카웃 활동을 많이 하셨죠. 교직 생활 하시면서 예. 그때 그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한 10분 더 하셔도 되니까 뭐 스카웃 활동 그 당시는 그래도 그게 해외여행 가기도 좋고 했던 예. 아주 좋은 보직이었는데 그 활동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장동건 때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저를 부르지만 야, 네가 제일 젊으니까 청소년한테 무조건 안 맞다.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MRA 도덕 재무장운동 가는 거 60명, RCY 적십자 다니죠 60명, 보이스카우트 60명. 그 세 단체를 나보고 혼자서 다 맡으라는 거예요. RCY가 뭔지, MRA가 뭔지, 보이스카우트가 뭔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도시에서는 보이스카우트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를 하려니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도 교육받아야 되고 MRA도 교육받아야 되고 RCY도 교육받아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서 스카우트에 몸을 담았고 그 RCY도 MRA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 교육은 전부 부산 내려와서 받았죠. 근데 스카우트 교육을 딱 받으러 처음에 북상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겨울 1월 달에 갔습니다. 그 밥을 우리가 해먹으면서 야영을 했는데 그 당시 지도와 나침반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사단 독도법 교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법은 지도하고 가지고 지역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교육을 딱 받다 보니까 영 틀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제 스카우트 안 했을는지 모릅니다. 강사실에 찾아가서 쉬는 시간 가서 강사님 보고 강사님 지금 강사님 하신 대로 하면은 산에 가서 전부 미아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좀 고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분이 ROTC 일기생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김종월 맨날 달래생계를 제 이름으로 하면 너 군대 뭐로 나왔어요? 예? 이라니 너 장교 생활했지? 예. ROTC 했나? 예, 그렇습니다. 너 몇 개야? 저 7개입니다. 나 1기인데 어떻게 나 인상 다 네가 지금부터 강의해. 예? 좀 스카우트가 뭔지 몰라서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까불지 말고 교육하라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이걸 했는데 저도 이 내용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코스 대장을 맡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 예. 그 교장 선생님께서 자네가 강의를 하게. 할 수 없이 그 가서 이제 독도법에 대한 강의를 한 거지. 지도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름 방학만 되면 선생님들 연수에 교관으로 차출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육,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육 계속 한 번 가면 6박 7일. 그러니까 방학 보름 이상을 항상 산에서 생활해야 돼요. 뭐 군대 생활을 몸에 익게 돼 놓으니까 크게 힘들고 하는 건 나는 아닌데 그때부터 원래는 상급훈련 스카우트 교육이 그렇습니다. 기본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훈련이 있고 그 위에 부교수 훈련이 있고 교수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훈련 이상을 받아야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나는 기본훈련 받으면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법을 어겨버린 거죠. 그때부터 계속 스카우트에 몸을 담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73년부터 남해에 있다가 그 청강계 73년이에요. 73년부터 시작해서 스카우트에 몸을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스카우트랍니다. 그 부산에 연맹장이 지금 동생병원 이사장을 하시는 그 우리 국회의장도 하셨던 그분이 스카우트 정의아 씨를 스카우트 총재를 지켜놨었는데요. 부산 연맹장을 했는데 이분이 안 하신다고 하면서 김생 자네가 하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스카우트 연맹장을 할 때 우리 현삼 씨가 다음 4월 달에 아마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포럼 연사로 나올 겁니다. 이 현삼 씨를 그때 팀에서 공장을 하고 있을 때 야, 나는 돈도 없고 이거 기념품을 줘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느냐. 제가 기념품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삼 씨는 학교 후배지만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현삼 씨 형님이 제 제자입니다. 근데 그 인연을 위해서 자기가 기념품을 그 당시 후라이팬 200개를 주어가지고 기념 제 취임식을 아주 선대하게 치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섭 씨를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상급훈련 받고 또 부교수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교수 훈련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제주도에서 야영대회라 해가지고 캠프리가
잼버리가 있었어요. 그게 부산 분단 제가 분단장을 했는데 그 기간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전북 제주시대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교 데리고 간 그 당시 기장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분단장이 된 거는 스카우트 때문에 됐고 내가 이 잼버리 때문에 분단장을 했으니까 나는 이 영지를 지키겠다. 너희는 내려가든 여기 남든 선택을 해라.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대원들하고 그날 저녁 태풍이 오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대원 7과 내가 8이 한 텐트에 들어가서 밤에 지났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텐트가 뜨더라고요. 고등학생 7과 내야까지 들어가서 8명이 한 텐트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도 이게 뜨더라고요. 태풍 바람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완전히 막 영지가 쑥대밭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야 어차피 우리 시간을 올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주변 정리자고 하자 해서 우리 영지를 부산 분단 영지 청소부터 시작해서 뿌려진 나무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고 텐트는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전부 뜯어서 치우고 깨끗이 정리를 해놔.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철수를 해오더라고요. 다시 여기 와, 우리는 태풍 안 불었네. 그러니까 위에서 점검반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점검을 하러 어떤 오더만 너무 깨끗하거든. 그게 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진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무난히 마치고 왔는데 위에서 중앙에서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게 선상 그 당시 태풍을 몸소 겪던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대통령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고 해요. 그때 제가 장관상을 가지고 있던 게 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복이 있어가지고 상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하면서 우리 훈장 받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법과를 나왔다고 검찰청에서 법률 상담해주는 옴부드만이라고 하는 걸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무려 8년을 검찰청에 옴부드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상을 또 주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상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장관상 하나 받고 그거 끝나니까 부산시내 경로당 교육을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경로당 교육을 5년을 했는데 한 400곳 가까이 다녔을 겁니다. 부산시내 경로당을. 그거 마치고 나니까 또 장관상을 주려. 나 안 받는다고 내가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 또 장관상 받고. 그 장관상 받으면서 부산시청 강당에서 한 몇백 명 그 수용되는 그 공간이죠. 거기서 또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강의하고 나고 그 기념으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관상이 장관치 8개나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생활했습니다. 두서없이 이 좋은 자리를 제가 누구를 끼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이런 포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제가 뺏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사님 밖에 그런 의견들을 전화를 질문해주십니다. 우리 김정은 대사님한테 부탁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고 싶은 게 예?